안녕하세요. 김성립입니다. 여러 개의 이미지로 구성된 이미지 파일 사용하기 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8개의 그 연속 동작,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4가지 방향을 바라보는 이 캐릭터 이미지를 사용해서 키보드에 보면 화살표 키 있죠? 화살표 키 4개를 이용해서 레프트, 라이트, 업, 다운 이 4가지 키를 눌렀을 때 그 방향으로 캐릭터가 바라보게 어, 아직 이동은 하지 않고 그냥 캐릭터가 바라보거나 그다음에 걷는 모션을 하거나 요 정도까지만 이번 단계에서 한번 작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작업 전에 기존에 이제 우리가 이게 서 있을 때는 6프레임이고요. 이동할 때는 4프레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스텝을 2개로 나눠 놨었잖아요. 그죠? 6프레임과 4프레임을 나눠 놓고 사용할 때 이제 이렇게 사용했었는데 사실 지금과 같은 경우에는 명확하잖아요. 서 있을 때는 6이고 그죠? 이동할 때 걷는 모습일 땐 4니까 이걸 2개의 스텝으로 나누지 않고요. 1개로도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어차피 애니메이션 실제로 할 때는 그 둘 중에 하나밖에 안 쓰잖아요. 서 있으면 서 있는 거고 걷는 거면 걷는 거기 때문에 사실 이제 이 두 단계를 굳이 이렇게 나눌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같이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보통 6과 4는 스텝을 공유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배수 이용하면 그러니까 6과 4의 공배수를 보면 12가 최소 공배수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6, 4로 나누지 말고요. 그러니까 12프레임 애니메이션 12프레임에 대한 애니메이션 위치라고 이름을 바꿔 놓을게요. 그러니까 어차피 12는 4의 배수니까 그죠? 0, 1, 2, 3, 4 올라가다 10이 돼서 다시 11 다음에 0 이렇게 순환해도 4 애니메이션 하는데 문제가 없고요. 그 다음에 6도 마찬가지입니다. 0, 1, 2, 3, 4, 5, 6, 7, 8 하도 6도 6의 배수가 10이니까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나중에 왜냐면 스텝 값이 0에서 11 사이로 그러니까 0에서 이제 쭉 올라가듯이 0에서 12까지 간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그냥 4로 나눠서 쓰면 어차피 0에서 3 사이를 반복하나 0에서 11 사이를 반복하나 결과는 똑같이 나오거든요. 똑같이 나오니까 아까처럼 3, 4, 6으로 안 나눠 쓰고요. 그냥 12프레임 하나만 그러니까 0에서 11 사이로 움직이는 값 하나만 있으면 4프레임도 쓸 수 있고 6프레임도 같이 쓸 수 있습니다. 제가 저번 이전 강좌에서 바로 직전 강좌 말고요. 그 이전 강좌에서 여러 가지 스텝을 사용할 때 최소 공배수 이용하면 할 수 있을 거다 한번 해보시라 라고 이야기했는데 이제 그 이야기에 대한 이제 답을 이제 이 예제로 드리게 되네요. 어떻게 그럼 이렇게 12프레임으로 바꾸면 어떻게 하는 거냐면 여기서 스텝을 하나 없애고요. 스텝을 2개로 주는 게 아니라 여기를 12로 나누는 거죠. 스텝이 이제 이렇게 나눠지는 겁니다. 그러면 얘는 사실 0에서 12 사이의 값을 0에서 11 사이의 값을 바뀌는 거잖아요. 결국 0에서 11 사이의 값을 바뀌는 거기 때문에 얘는 6프레임이고 얘는 4프레임인데 이걸 어떻게 같이 쓰나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걸 그냥 이렇게 해서 나누기 6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거죠. 얘는 나누기 4 이렇게 해주시면 상관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스텝을 쓰는데 6프레임은 나누기 6해서 그 값을 쓰면 되고요. 4프레임은 나머지 4해서 쓰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얘도 이렇게 들어가면 되고 그죠? 예, 이런 식으로 스텝이 여러 개면 카운팅하는 것도 여러 번 해야 되고 관리하는 것도 불편해지고 하니까 지금 제가 한 것처럼 그냥 스텝을 둘로 나누지 마시고 그냥 그 한 개 최소 공배수로 잡아서 쓰시고 실제 쓰는 곳에서 이렇게 나머지 연산자 걸어서 쓰셔도 전혀 문제가 없으니까 이렇게 관리하는 것도 나쁜 방법이 아닙니다. 이렇게 사용하는 거 보여드리려고 이제 시작을 이렇게 시작했고요.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네 방향으로 캐릭터가 움직이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보여줄 게 아니라 캐릭터를 하나만 보여줄 겁니다. 5,5위치 이제 캐릭터를 하나만 보여줄 건데 이것도 막아놓을까요? 하나만 보여줄 건데 이게 애니메이션을 해보면 너무 작아요, 얘가. 그죠? 작아서 조금 크기를 키울게요. 그러면 이걸 한 110 정도로 사이즈를 키우고요. 사이즈 좀 키우고
출력을 할 때 이거를 이제 이렇게 안 쓰고 32,48 이렇게 하면 출력 크기도 직접 지정할 수 있잖아요. 그럼 요거는 이제 어차피 기존이랑 똑같이 나올 거고, 여기다가 곱하기 2 이렇게 하시면 2배 크기로 커집니다. 얘가 좀 커졌죠. 아까 너무 안 보여서 이 정도로 키워서 그냥 작업하겠습니다. 이렇게 작업할 거고요. 이제 먼저 걷는 모습 하지 않고요. 그러니까 방향만 바꾸는 걸. 그러니까 우리 화살표 키를 갖고 업, 다운, 레프트, 라이트 키를 누르면 애가 이제 그 키보드 누른 쪽으로 그냥 돌아보게. 그러니까 왼쪽으로 보든 오른쪽으로 보든 뒤쪽으로 보든 앞쪽으로 보든 그렇게 작업하는 것부터 먼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일단 방향성이 있어야 되니까 변수를 하나 추가할게요. 뭐 언사인드 캐릭터 대신에 유인트 8 이게 언사인드 캐릭터하고 똑같은 겁니다. 타입 디파인이 되어 있어요. F12 키를 눌러보면 이렇게 확인할 수 있죠. 언사인드 캐릭터라고. 그리고 여기다가 디렉션 이렇게 방향을 줄 겁니다. 그래서 이 방향은 네 가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업, 다운, 레프트, 라이트. 우리가 보통 뭐 이야기할 때 업, 다운, 레프트, 라이트 이렇게 해서 뭐 값을 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0, 1, 2, 3 이렇게 이제 네 가지 상황이잖아요. 결국은 0, 1, 2, 3인데 이 값에 이제 0, 1, 2, 3까지 값이 들어가서 0이면 업, 1이면 다운, 2면 레프트, 3이면 라이트 이렇게 주겠다 이렇게 정하면 돼요. 개발자가 정하면 되는데 보통 이제 상황을 보고 정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 때나 막 정하면 나중에 더 불편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어떤 기준에서 0, 1, 2, 3, 4를 업, 다운, 레프트, 라이트로 줘야 되느냐? 지금 같은 경우는 내가 키보드를 눌러서 캐릭터를 이동시키거나 방향을 바꾸거나 그런 용도로 쓸 거잖아요. 그러면 키보드 자체가 방향을 바꾼다는 그 행위를 할 때 키보드를 눌러서 할 행위가 높다라는 거죠. 그러면 키보드의 키 값을 기준으로 배열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그렇게 해야지 코드를 좀 더 최적화해서 구현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위쪽 키를 누르면 VK 업이거든요. 이 VK 업을 기준으로 한번 값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이건 제가 정한 게 아니라 윈도우즈 그죠? winuser.h 그러니까 윈도우즈가 제공하는 헤더 파일에 있는 값입니다. 그래서 이 값을 보시면 여기서부터군요. 값을 보시면 레프트가 먼저 나오죠. 업이 먼저 나오는 게 아니라 왼쪽, 위쪽, 오른쪽, 아래쪽입니다. 순서가. 그래서 25, 26, 27, 28. 그러니까 16진수니까 그러니까 16진수 25, 16진수 26, 16진수 27, 16진수 28인데 일씩 증가하는 값으로 연속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레프트에서 시작해서 다운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대로 값을 나중에 편하게 사용하려면 이걸 순서대로 우리도 값을 레프트를 0, 업을 1, 라이트 2, 그다음에 다운 3 이렇게 주면 나중에 값 계산할 때 키가 들어왔을 때 해당 키 값에다가 0x25 값을 빼면 그죠? 그러니까 VK 레프트 값을 빼면 이 값을 사용자가 왼쪽 키를 눌렀을 때 이 값을 빼면 이게 0 될 거 아니에요. 자기가 자기를 빼니까. 그리고 위쪽 키 눌렀을 때는 이 값에다가 레프트를 빼면 그죠? 25를 빼는 거니까 그럼 1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업이 1이 되고 라이트는 2호로 빼면 2가 될 거고 얘는 2호로 빼면 3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얘는 0, 1, 2, 3 이렇게 바로 직번역이 가능합니다. 키를 누른 거에 대해서 그냥 간단하게 0x25에 해당하는 이 레프트 값만 빼면 내가 어떤 방향으로 바꾸고자 하는 게 명확해지기 때문에 나중에 관리하기가 코드 관리하기가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방향성 같은 거 따질 때 키보드 중심으로 하겠다라고 하면 이 키보드 키 값을 기준으로 값을 만들어 주는 게 더 유리합니다. 그러니까 레프트 업, 라이트 다운 이 순으로 작업을 하겠습니다. 그럼 0번이 레프트겠죠? 그러면 이게 0번이 레프트고요. 그죠? 1이 업이고요. 그 다음에 2가 라이트였고요. 3이 다운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개발자가 대충 값을 정하면 나중에 코드 관리하기가 힘들어지니까 개발자가 그냥 생각나는 대로 정하는 게 아니고요.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자기가 일정한 내 프로그램을 어떻게 구현하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무엇의 기준을 가지고 구현하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선택해야 되는 값이 달라져야 되는 건데 지금 우리는 키보드 중심으로 뭔가를 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레프트 업, 라이트 다운, 그러니까 아스키 코드 순, 그죠? 키스캔 코드 값을 기준으로 이렇게 배열하도록 해놨고요.
그럼 이제 방향이 이렇게 정해진 겁니다. 이렇게 정해졌으니까 우리가 이 디렉션에 따라서 이제 애니메이션을 다르게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 이제 요거 이제 제가 까먹을 수 있으니까 가져가서 여기다 두고 작업할게요. 그러면 이제 출력할 때 이 디렉션 값에 따라서 모습을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여기는 0이니까 이게 지금 다운 레프트 라이트 업이니까 안 맞죠. 지금 우리랑 전혀 이거랑 전혀 안 맞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하는 거죠. if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잘못 생각하면 p 앱이 디렉션이 만약 0이야. 그러면 0이면 지금 이게 레프트잖아요. 그죠? 레프트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레프트니까 지금 12 쪽 애니메이션이니까 이게 얘가 레프트 스탑이죠. 이거 주석이 잘못되어 있네요. 얘가 무빙인데 무빙이 4개잖아요. 아이고. 그럼 아까 할 때 주석을 이전 강좌에서 주석을 잘못 줬네요. 이거 하나만 지금 주석이 잘못됐네요. 그죠? 스탑이 6프레임이잖아요. 아이고, 이거 주석이 나중에 제가 고쳐 넣겠습니다. 주석이 잘못되어 있었네요. 자, 그래서 예, 그럼 이렇게 이제 그 0이 레프트니까 레프트 무빙이니까 스탑 이미지로 먼저 쓰도록 할게요. 그러면 18번이 되겠네요. 그럼 이게 레프트 스탑이니까 지금은 움직이는 거 안 하고 스탑, 그러니까 서 있는 모습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요게 요렇게 들어갈 거라는 거죠. 그죠? 그리고 else if 만약에 얘가 1이면 뭐죠? 업이잖아요. 업이니까 업의 스탑이 요거니까 요거겠네요. 그죠? 뭐 이런 식으로 쭉 나열되는 거. 4가지 상황이 다 나열돼야 될 거예요. else if 이게 2면 right잖아요. right면 요거죠. right 스탑이 이거니까 24네요. 그냥 24로 바꿀게요. 요거 24로 바꾸면 되죠. 이런 식으로 해서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죠? 그럼 이게 지금은 스탑 기준으로 되어 있는데 그럼 무빙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무빙 기준으로 되면 또다시 여기서 디렉션이 0이면서 이게 스탑 모드냐 무빙 모드냐 이렇게 또 나눠줘야 돼요. 그러면 어차피 해야 될 거니까 뭐 변수만 미리 추가한다면 여기다가 한 번 더 해야 되겠죠. uint 8 is moving. 그러니까 서 있는 걸 기본으로 한다면 무빙 값을 is moving이라는 변수를 하나 둬서 이 값이 0이면 그죠? false의 의미니까 0이면 이게 이제 스탑 상태라는 거고요. 그죠? 1이면 무빙입니다. 무빙 상태로 가정하고 작업할게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이제 객체 움직이는 이거는 방향성이고죠. 캐릭터 방향이 될 거고요. 얘는 캐릭터 이동 여부입니다. 그죠? 이동 상태를 말하는 거죠. 이동 상태. 요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is moving을 하나 더 넣어 가지고 그럼 여기서 또다시 여기서 if문 걸어서 이게 is moving이면 얘가 지금 0이니까 left의 moving left의 moving이 얼마죠? left의 moving이 지금 10입니다. 그 다음에 서 있는 건 18이죠. 그럼 이게 moving이면 12고 else면 18 이렇게 되죠. 이렇게 하면 캐릭터 요게 또 무빙일 때는 4고요. 그죠? 서 있을 때는 또 6이잖아요. 그러니까 요 값도 또 바뀌어야 돼요. 이렇게 바뀌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을 해야 돼요. 그죠? if, else, if를 막 섞어가면서 프로그램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되면 코드가 쉽지 않겠죠. 그리고 이제 한 군데 위치해야 되니까 요 좌표전은 또 다 같은 위치에서 해야 되니까 요 좌표는 5로 바꿔야 되겠네요. 그죠? 뭐 요렇게 하면
그러니까 방향에 따라서, 그러니까 디렉션이 바뀜에 따라서 캐릭터가 이제 바라보는 방향이 달라지게 할 수 있고, 나중에는 이제 무빙 여부에 따라서 서 있는 모드냐 걷는 모드냐 이것도 다르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작업을 하게 되면 코드가 이제 관리하기가 점점 더 힘들어지겠죠. 코드가 길어지면서. 그리고 이품은 많은 게 절대 좋은 게 아니라고 했죠. 그래서 이제 이런 걸 하려면, 그죠? 요런 거를, 왜 조건이 왜 들어왔지? 아, 제가 편집을 이렇게 했네요. 그래서 보면 알겠지만 거의 함수가 이게 요 앞에 거는 거의 요거는 같고요, 그죠? 뒤에가 이제 무빙이면 어떤 거, 스탑이면 어떤 거, 그죠? 무빙일 때는 4개, 스탑일 때는 뭐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게 거의 규격화돼서 움직이는 거예요. 이 값 움직이는 게. 그래서 요거를 조건문을 줄이기 위해서 테이블로 바꿔서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제가 전입 변수를 뺄 건데, 이게 테이블은 읽기 전용이니까 전입 변수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어떻게 뺄 거냐면, 어차피 방향이 4개이고 각 방향마다 스탑과 무빙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지잖아요. 그럼 이거를 나중에 전역 변수를 뺄 거라서 앞에 접도를 G를 붙였습니다. 테이블 이렇게 해서 캐릭터 테이블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4가지 방향을 쓰고 2가지 상태를 쓰도록 이렇게, 예, 제가 그 배열을 잡을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2가지씩, 상태가 2가지씩이면 스탑이 0, 그 다음에 무빙 1 이렇게 값을 가지도록 요렇게 그러니까 2차원 배열을 쓸 거예요. 그러니까 4가지 방향성, 그러니까 여기가 당연히 레프트에 관련된 거고요, 그죠? 레프트 스탑과 그 다음에 레프트 무빙 요렇게 되겠죠. 레프트 무빙. 그리고 두 번째 1번이 뭐죠? 업이죠. 업 스탑, 업 무빙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 4가지 상황을, 그러니까 나올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를 테이블로 미리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럼 여기 맞아 다 할게요. 라이트 얘는 다운 이렇게 4가지 상황을 정할 겁니다. 그러면 요거에 맞는 거 집어넣으면 이제 레프트 스탑이, 그러니까 레프트 스탑이 지금 18이죠. 그러면 18이 맨 앞에 가고요. 스탑이, 그다음 무빙이, 레프트 무빙이 12네요. 그죠? 18과 12. 그죠? 이렇게 해서 레프트 값을 정하면 되고, 이렇게 하면 업스탑이 36과 42. 그죠? 36과 42. 이렇게 값이 정해질 거고요. 그다음 라이트 스탑과 라이트 무빙은 라이트 스탑과 무빙이니까 24, 30. 그죠? 24, 30 이렇게 될 거고, 다운 스탑과 무빙은 0과 6이네요. 그러면 0, 6 이렇게 테이블을 잡아버리면요 아주 그 깔끔하게 루틴이 나올 거예요. 이렇게 해놓고요. 요거는 이제 우리가 정해졌으니까 요걸 밖으로 뺄게요. 지역 변수로 두면 스택 프레임이 계속 발생하니까 좋을 거 없어요. 이렇게 밖으로 빼겠습니다. 이렇게 빼놓고요. 어차피 얘는 라이터블 하지 않잖아요. 그냥 리더블하게 그냥 읽기 전용으로 쓸 거기 때문에 앞에 콘스트 붙여도 되지만 뭐 딱히 그렇게 안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써도 전역 변수 써도 문제 없습니다. 이렇게 했고요. 그럼 이렇게 하면 뭐가 좋아지느냐? 이제 출력할 때요. 우리가 출력할 때 기존에 막 조금만 이렇게 써야 된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할 필요가 없죠. 왜 할 필요가 없냐면 여기다가 5,5에 출력하는데 이거 대신에 G 캐릭터 테이블에 디렉션 P앱에 디렉션 이렇게 주시면, 그죠? 이렇게 주면 그 현재 그 뭐죠? 방향에 따른 값을 출력할 건데, 이제 이게 0이면 스탑이고 1이면 스타트 거 무빙 거 쓰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P앱에 is moving 이렇게 주면 그냥 그 값이 결정 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현재 레프트에 무빙이었다라고 하면 이게 0이겠죠. 0에 무빙이니까 0에 1이다 라고 하면 0에 1 값을 쓰게 되는 거죠. 여기 0에 1 값을 쓰면 0에 1 값이면 0 항목에 1이 12죠. 그러니까 10이니까 12가
어디 갔어? 여기 있죠. 레프트 무빙이 걸리는 거죠. 그러면 이제 왼쪽으로 걸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보일 거고, 지금은 어차피 여기 00 들어가 있으니까 레프트의 스탑 모드로 시작을 하게 되겠네요, 애니메이션을. 그리고 그죠. 지금은 일단 우리가 스탑을 기준으로 할게요. 6프레임으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아직 무빙은 처리를 아직 안 할 거고요. 무빙은 무조건 0으로 하고 디렉션 값만 0, 1, 2, 3을 바꿔서 먼저 구현하는 걸 보여드릴게요. 그쵸. 이거부터 먼저 요건 이제 지울게요. 요건 지우고, 주석을 공부하기 위해서 냅둘까요? 그 사실 이제 이렇게 이제 보통 하게 되는 게 맞아요. 요거 그냥 둘게요. 참고하시라고 두시고, 요거는 이제 필요가 없겠죠. 밑에 거 얘는 지울게요. 얘는 필요가 없을 테니까. 왜냐면 우리가 테이블링을 이미 했기 때문에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렇게 되는 걸 이제 일단 이제 동작하는 걸 한번 테스트를 해야 되는데, 지금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기본값이 이제 이지 무빙이 0일 테니까 스탑일 거예요. 그러니까 애가 지금 왼쪽으로 보면서 서 있는 모드로 이제 될 거고, 이제 이 상태에서 우리가 화살표 키를 누르면 얘가 이제 사방향으로, 네 개의 방향으로 볼 수 있게 그렇게 먼저 하겠습니다. 걷는 포지션을 아직 안 하고 그냥 서 있는 포지션만 작업하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가만히 서 있는 네 가지 형태를 출력하도록 할게요. 이제 키보드를 써야 되는데, 키보드 쓰려면 우리가 이미 커맨드 유저 메시지라는 이 메시지 맵을 쓰고 있기 때문에, 여기 이제 뭐뭐 들어가냐면 앞에가 커맨드고 디스트로이고 세 번째가 윈도우 메시지이거든요. 그러니까 윈도우 메시지만 여기 추가를 해주면 됩니다. 근데 윈도우 메시지 타입이 어떻게 되는지 저도 잘 기억을 못해요. 그런 경우에는 우리 카페에 들어오시면 여기 API 도움말 게시판 보면 메시지 처리를 위한 메시지 맵 사용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요거 클릭해서 외우실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쭉 보시면 마우스고 이제 윈도우 메시지 쓰는 게 여기 있네요. 명령 메시지구나. 요겁니다. 지금 그죠? 커맨드 유저 메시지, 그죠? 요거를 쭉 복사해서요 가져가겠습니다. 이렇게 넣어서 사용하시면 되는데요. 요 이름은 바꾸셔도 됩니다. 바꾼 이름만 여기에 잘 적어주시면 되죠. 세 번째 거에다가. 이렇게 하면 윈도우 메시지가 발생했을 때 이 함수가 호출되게 연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렇게 게시판에서 찾아와서 넣고 여기에 이제 넣어서 쓰시면 되는 거죠. 이 상태에서 내가 키보드를 지금은 이제 무빙은 안 할 거니까 무빙 효과는 없고 그냥 서 있을 거기 때문에 누르고 있다고 해서 막 하고 그런 상황이 아니니까 그냥 눌렀다가 뗄 때, 키보드를 눌렀다가 뗄 때만 체크하도록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누를 때는, 그러니까 WM 키 다운이라는 메시지가 발생하고요. 떼면 WM 키 업이라는 게 발생하는데, WM 키 다운은 누른 상태에서 여러 번 발생하고요. WM 키 업은 뗄 때 한 번만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키 다운하고 키 업하고 어떻게 보면 1대1 같아 보일 수 있잖아요. 누르는 거 눌렀다가 뗐다면 누르는 거 한 번, 떼는 거 한 번 이렇게 발생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누르는 건 여러 번 누르고 있으면 계속 발생해요. 그러니까 누르고 있으면 WM 키 다운이 계속 발생을 하고요. 뗄 때까지. 뗄 때는 키업은 딱 한 번만 발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체크할 때 한 번만 체크하고 싶으시면 키업에서 체크하고요. 지속적으로 체크하고 싶으면 키다운에서 체크하는 게 좋은데, 일단 키업에서 먼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시지가 는 WM 키업, 이게 이제 키를 눌렀다가 뗄 때 발생하는 거죠. 눌렀다가 해제했을 때 발생하는 메시지고요. 이제 우리가 키가 많잖아요. 103키면 키가 103개가 있다는 건데, 그 103개의 키 중에서 어떤 키를 누르든 WM 키업이 발생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원하는 건 네 가지 키죠. 그 레프트 업, 라이트 다운, 이 네 가지 키를 체크할 거기 때문에 잘못 생각하면 이것도 이제 이 키 값은 W8M에 들어오거든요. W8M에 들어오는데 이걸 이제 왼쪽 키를 눌렀는지 알고 싶으면 WM 그러니까 버추얼 키 약자입니다. 버추얼 레프트 이런 식으로 해서, 그죠? 엔드 이거나 오와, 그죠?
이 키가 탑이거나 탑이 아니죠. 레프트 업 그죠? 오와 라이트 이게 다운 이렇게 잘못 체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체크하셔도 되긴 하죠. 해도 되는데 생각해보면 이 레프트부터 다운까지 번호가 연결돼 있잖아요. 아까 우리 헤더 파일 보시면 알겠지만 얘가 범위예요. 범위. 레프트부터 다운까지 이렇게 범위 값이기 때문에 뭐 저렇게 나열하셔도 되는데 불편하잖아요. 나열하면. 그래서 여기다가 요게 레프트보다 크면서 그죠? 보통은 엔드엔드 걸고 요거보다는 같거나 작다. 보통 요렇게 많이 적습니다. 그러니까 그 4개를 오화하지 않고요. 어차피 4개가 범위를 구성하고 있으니까 레프트보다 크면서 다운보단 작다. 요렇게. 그죠? 이게 이제 순서로 보면 왼쪽, 위, 오른쪽, 아래쪽 키 체크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메시지 처리를 위해서 메시지가 처리된 걸 값을 대입을 해야 되니까 우리가 디렉션 값을 대입하기 위해서 내부 메모리 주소 가져오고 디렉션에다가 값을 넣어야 되잖아요. 여기 이제 0, 1, 2, 3 값을 넣어야 되는데 레프트면 0, 업이면 1, 라이트면 2, 다운이면 3 이렇게 넣어야 되잖아요. 그럼 또 조건문 써서 이게 지금 VK 레프트면 1 넣어라 이렇게 보통 할 거라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되면 또 조건문이 줄줄줄 나열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숫자를 맞춰 놓은 겁니다. 레프트부터 다운까지 맞춰 놓은 거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 if문에 들어왔다는 뜻은 뭐예요? 이 if문에 들어왔다는 건 W8함에 레프트 업, 라이트 다운 이 4개 중에 하나가 들어와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요거를 그대로 가져가서 요거 그냥 빼면 돼요. 우리가 숫자를 맞춰놨으니까 이렇게 빼면 조건문 안 쓰고도요. 내가 숫자를 맞춰놨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값이 0에서 3까지밖에 안 나옵니다. 그죠? 레프트면 0, 그 다음에 업이면 1, 라이트면 2, 다운이면 3 이렇게 값이 자동으로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나중에 이제 이런 걸 안 맞춰놓으면 조건문 또 만들어서 뭐 W8함이 VK 레프트면 1 대입하라 막 이런 식으로 코드를 또 만들어야 되거든요.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순서대로 다 맞춰놨으니까 그냥 들어온 거에다가 VK 레프트 그냥 빼가지고 대입해버리면 0 그죠? 뭐 레프트면 0 업이면 1 이렇게 값이 대입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하면 이제 그 디렉션 방향을 바꿀 수 있는 코드가 지금 들어갔고요. 뭐 그리거나 작업을 할 필요 없습니다. 왜냐면 그리는 건 그러니까 타이머에서 그죠? 그 갱신하는 루틴 애니메이션 타이머가 지금 우리가 만들어져 있으니까 애니메이션 타이머에서 자동으로 갱신될 거거든요. 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굳이 여기다가 다시 그리는 코드를 넣을 필요가 없습니다. 계속 애니메이션을 할 거기 때문에. 자, 그러면 지금 이쪽으로 보고 왼쪽으로 보고 있잖아요. 제가 오른쪽으로 한번 눌러볼게요. 그럼 이렇게 얘가 돌아서죠. 위쪽 하면 이제 위쪽이 이제 뒷모습을 보는 겁니다. 아래쪽이 앞모습 보여주는 거고. 그러니까 이렇게 키를 눌러주면 얘가 그죠? 방향을 바꿔가면서 이제 상황을 볼 수 있게 그죠? 자기 상태를 보여줍니다. 이렇게 그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지금은 그냥 서 있는 모습만 나오잖아요. 근데 만약에 내가 키를 다운해서 꾹 누르고 있으면 그냥 서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키보드를 누르고 있으면 이제 걷는 모습을 보여주다가 키보드를 떼면 그 방향을 보고 서 있게 하는 기능을 추가할게요. 그걸 이제 하기 위해서 이제 키 다운도 하나 더 추가하겠습니다. 키를 눌렀을 때 자, 키 다운 누르면 키가 눌렀을 때 발생을 하는데요. 이제 조심하셔야 될 게 이거는 키가 굉장히 많이 발생합니다. 그죠?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중복 체크를 반드시 해줘야 돼요. 우리가 지금 눌러졌으면 그냥 눌러진 거지 계속 그 눌러졌다는 메시지를 계속 유지하게 되면 계속 값이 뭐 상태 리셋 같은 게 걸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이렇게 해놓고 예, 방향은 눌렀을 때 바로 바뀌어야 되니까 이 방향 바꾸는 걸 이제 업에서 안 하고요 다운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다운에서 업한다고 방향이 바뀌지는 않잖아요. 다운에서 계속 유지를 하고 있다가 업하면 그냥 그대로 유지된 상태로 끝날 거니까 여기 방향 바꾸는 거 그죠? 방향을 결정하고요. 먼저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이 무빙 상태로 바뀐 거잖아요. 그럼 이거를 여기다가 무빙을 이제 1로 바꿀 겁니다. 그러니까 이동 상태로 바꾸는 거죠. 그러니까 캐릭터 이동하는 모습을 보여주도록 이제 무빙에 1을 줬습니다. 주고 여기서 이제 하나 알아둬야 될 게 사실 이렇게도 못 느끼긴 하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무빙과 스탑의 상태가 바뀐다라는 건 우리가 나눗셈하는 게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캐릭터 이동 중에 방향을 바꾸게 되면 다시 처음 모션부터 바뀌어야 되는데 현재 그 스텝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모션 리셋이 걸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스탑의 3번이 무빙의 4번으로 그냥 자연스럽게 넘어가게 돼서 오히려 그림 애니메이션이 이상하게 느껴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무빙이 0에서 1로 바뀌거나 1에서 0으로 바뀌는 경우에는 뭘로 해야 되겠습니까? 여기서 스텝 값을 리셋해 주는 걸 애니메이션 스텝을 리셋해 줘야 됩니다. 그죠? 왜냐면 그 스텝 값은 계속 증가하는 값인데 스텝이 한 5쯤 증가할 때 무빙 상태가 바뀌게 되면 무빙에서 스탑이 되거나 스탑에서 무빙이 되는 경우에는 다시 0부터 카운팅을 하도록 이제 카운팅 리셋을 해줘야 되는데 그걸 안 해주면 그냥 얼핏 보면 못 느껴요. 못 느끼는데 어떤 상황에 따라 좀 부자연스럽게 애가 움직일 수 있거든요. 움직일 수 있으니까 요거는 이제 확실하게 상태가 그죠? 이동 상태가 변경되면 카운트 애니메이션 카운트 스텝을 애니메이션 단계를 리셋하는 거죠. 이렇게 하는 거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이제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되면 키보드를 꾹 누르고 있으면요 이거 계속 발생하거든요. 계속 발생해서 캐릭터가 못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이 스텝이 계속 0 나오니까 한 동작처럼 그냥 가만히 있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자연스럽게 움직이게 되는데 왜냐면 키보드를 꾹 누르고 있으면 계속 스텝에다 0 집어넣을 테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가 여기서 is moving 상태가 바뀌는 걸 결정하는 거니까 여기다 if not 이렇게 붙여서 한 번만 되게 왜냐면 무빙이 멈춰 있는 경우 그러니까 캐릭터가 멈춰 있는지 체크하는 거죠. 캐릭터가 멈춰 있는지를 체크하고 멈춰 있다면 무빙으로 바꾸는 겁니다. 그리고 스텝을 리셋해주고 그러면 이제 무빙으로 일단 바뀌었으면 다음번 들어올 때 키다운을 다시 들어오더라도 얘가 이제 0이 아니니까 이 조건문에 들어오지를 못하겠죠. 그래서 이 조건문은 스탑에서 무빙으로 한번 바뀔 때 그 한 번에만 들어오기 때문에 이제 키보드를 꾹 누르고 있다고 해서 계속 스텝이 0 들어가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키보드 처리할 때 조심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이런 부분인 거죠. 상태 리셋 같은 게 걸려 있고 카운터 리셋 같은 거 할 땐 키 다운을 계속 누르고 있으면 그거 계속 처리돼서 자기가 원하지 않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지금처럼 기준이 되는 상태를 가지고 조건을 걸어서 못 들어오게 막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무빙이 일단 무빙 상태로 바뀌었다고 한다면 다시 상태를 리셋하지 못하게 그죠? 이렇게 그 조건문을 하나 더 처리해 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무빙이다가 그죠? 업하면 스탑으로 바뀌어야 되겠죠. 이때는 조건문 처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할 필요? 여기 또 카운트도 리셋 해주긴 해야 되는 거죠. 해줘야 되는데 이때는 조건문이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키다운을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누르고 있으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메시지인데 키업은 한 번만 발생하기 때문에 어차피 그 조건을 나눌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멈춘 상태로 지정이 되고 이렇게 되게 작업하면 되는 거죠. 이렇게 하면 이제 키를 조작하는 루틴은 다 끝났고요. 뭐가 이제 하나 남았냐면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지금 우리가 처리하지 않은 게 이겁니다. 이게 무빙일 때는 6이어야 되고요. 스탑일 때 6이어야 되고요. 무빙일 때 4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이 조건문 할 때 이거 할 때는 4고 그죠? 이게 1일 때, 그러니까 true일 때는 4, false일 때는 6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럼 여기 이거 4나 6 중에 해야 되니까 또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몰라. 아 이거 안 되네 해서 그냥 테이블 실컷 잘 만들어 놓고 또 이걸 이렇게 하는 분들이 꼭 있습니다. 이걸 이렇게 해놓고 그죠? 이렇게 해놓고 꼭 여기까지 잘 만들어 놓고 여기다가 이렇게 해서 또 무빙일 때 4죠. 그냥 스탑일 때 6. 이렇게 해도 되긴 해요. 동작을 하는데 일단 동작하는 거 한번 보고 갈까요? 자 지금 캐릭터 서 있는데 여기서 누르면 잠깐만요. 왜 안 되지? 이거 내가 설명하다가 조건문을 잘못 달았네요. 이걸 왜 여기다가 엘스문을 달았을까요? 제가 미쳤나 봅니다. 이걸 왜 여기다 달아놨지? 설명하다가 자연스럽게 저기다 엘스를 갖다 붙여버렸네요. 그리고 여기에 이 조건이 하나 빠졌죠. 이거 제가 왜 이런 짓을 했을까요? 머리에 딴 생각이 가득한가 봅니다. 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엉뚱하게 해서 지금 동작을 안 하는 거예요. 실행되어 있네요. 머리가 복잡합니다 지금. 이렇게 보면 이제 꾹 누르고 있으면 이제 걷고요. 떼면 이제 서 있습니다. 여러분 꾹 누르고 있으면 걷다가 떼고, 아래도 꾹 누르고 있으면 이제 걷다가 떼고. 잘 되죠? 이렇게 이제 잘 됩니다. 잘 되는데 그죠? 아까 누가 이거 그쵸? 조금은 너무 이게 사실 온라인이면 이게 누가 이야기해 주는 사람이 있었을 텐데 아쉽네요 그런 건. 자 그럼 여기 이제 이걸 이제 이렇게 입품은 안 쓰고 하는 것 그죠? 이렇게 다 해놓고 테이블 컬러 처리까지 잘해서 잘 했는데 이렇게 입품을 쓰면 좀 오게 튀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조건문을 안 쓰고 한 번에 할 수 있을까? 그죠? 한 번에 할 수 있을까? 요걸 어떻게 하면 4나 6이 이지 무빙에 따라서 딱되게 할 수 있을까? 요거 수식으로 간단하게 할 수 있습니다. 6 빼기 이지 무빙 값이 어차피 0 또는 1로 들어오잖아요. 그럼 여기다 곱하기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이지 무빙이 0이면 0 곱하기 2는 0이니까 6으로 치니까 무빙이 스탑일 때는 그러니까 이게 0일 때는 6이 되고요. 얘가 1일 때는 1 곱하기 2 하면 2잖아요. 2 빼기 6 하면 4잖아요. 그럼 이게 4가 됩니다. 그러면 굳이 이지 무빙에 따라서 6, 4가 조건문으로 구분하지 않고 그냥 산술식으로 이렇게 할 수 있죠. 요 값이 이지 무빙이 0일 때는 0일 때는 6이고요. 1일 때는 4가 되는 수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제가 하듯이 이런 산수는 그냥 경험이 부족해서 그런 거지 이렇게 할 수 있구나라고 느끼고 연습 몇 번만 하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작업을 하면 됩니다. 애가 너무 붙어 있어서 좀 아까 계속 답답하게 느끼는데 이런 거 할까요? 이렇게 하면 똑같이 그죠? 예, 똑같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죠? 누르고 있으면 이렇게 걷는 거고요. 떼면 씁니다. 그러니까 누르는 즉시 방향은 바꾸고요. 그죠? 꾹 누르고 있으면 계속 걷다가 누르면 그러니까 짧게 하면 그냥 바로 방향만 바뀌는 것처럼 할 거고 꾹 누르고 있으면 방향 바꾸고 걷는 거죠. 떼고. 이렇게 하면 이제 일단 키보드를 이제 사용해서 캐릭터가 이제 움직이는 것처럼 그러니까 방향을 바꾸는 거죠. 방향을 바꾸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는데 벌써 시간이 40분 가까이 흘렀습니다. 40분 가까이 흘렀는데 일단 이제 다음 단계는 저기서 이제 애가 실제로 이제 걸어 다니게 그죠? 윈도우 위쪽을 이제 방향을 바꾸면서 이제 누르고 있으면 막 걸어 다니기 이제 하는 거는 우리 다음 시간에 하고요. 지금은 이제 여기까지 만족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시간이 너무 많이 흘러서 여러분들이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전에 이 실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키 조작하고 하는 게 익숙하지 않는 분들도 많을 거고 지금 이렇게 테이블 구성하는 게 어색하는 분들도 많을 거고 조건문 처리하는 거를 이렇게 어떻게 이제 잘 빼는지 이런 거 어색하신 분들도 많을 거기 때문에 지금 이 예제가 단순하긴 하지만 이걸 응용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좀 많이 반복해야지 그런 익숙함이 생겨서 응용도 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실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아까 제가 이 부분 실수했었죠. 그죠? 예, 요거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죠?
제가 아까 이거 너무 강조하려다가 하다가 머릿속에 신경 쓰다가 이게 이 촉구문으로 딸려가서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발생했었는데 그런 거 조심하시고요. 예,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달라진 거 없으니까 코드도 그렇게 길고 하지 않으니까 많이 보시고 많이 실습하시고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이번 강좌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